그곳에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낮보다 화려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흔히 서면이라 불리는 이 번화가의 밤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평소와 같은 화려한 밤이 지나고 난 2010년 10월 1일 오전 10시 45분경, 김모 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모텔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 이모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김 씨. 그는 모텔 청소를 하려고 비품 창고로 사용하는 101호실의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주인 이 씨가 나타나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101호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선 김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인 이 씨가 이불을 덮어쓴 채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현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망한 이 씨는 온몸을 무려 74곳이나 흉기로 찔렸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참혹함과는 별개로 객실 안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방 안에 쌓아놓은 이불과 수건이 흩어져 있긴 했지만 거칠게 몸싸움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101호실 안에 있던 수건에서 DNA 한 개를 수집합니다. DNA 검사 결과 서면 인근에서 잡동사니를 수리하는 만물상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수사를 펼칩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모텔 수리를 하러 왔었고, 수리를 마친 뒤 모텔 101호실 욕실에서 샤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몸을 닦는 데 사용한 수건을 직원들이 치우거나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밝혀집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경찰은 101호실은 물론 전 객실을 뒤지며 범행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 씨의 혈흔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 101호실 안에서 오래된 담배꽁초를 발견했으나 DNA를 확보하는 데 실패합니다. 경찰은 이 담배꽁초가 사건 발생 시점에 피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피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내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지 못하고 모텔 1층의 CCTV에 찍힌 모든 출입자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모텔의 구조상 누구라도 모텔에 들어오면 찍히는 위치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이 모텔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이상 CCTV에 찍히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모텔을 출입한 사람만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파악해 당시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용의점이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CCTV에 찍힌 사람 중 얼굴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모텔 종업원, 투숙객,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옷차림의 남성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서면 일대의 모든 CCTV를 뒤졌지만 당시 모텔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아서 모텔에서 나온 뒤 골목길을 나서는 장면 외에는 이 남성이 찍힌 영상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끝내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대체 왜 이 씨를 살해한 것일까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범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씨의 사체가 말해주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씨는 흉기로 74번이나 난자를 당했습니다.
74번을 찌른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찌른 것입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도 범인이 피해자를 32번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배 이상인 74번을 찌른 것을 보면 범인은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강도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카운터를 뒤진 흔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강도보다는 이 씨의 원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이 씨는 서울의 유명 여대 출신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2010년 중순쯤 부친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부친이 사망하자 모텔 운영을 접고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모텔 운영을 접고 영어학원을 차리려는 과정에서 무언가 원한 관계를 살만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봤지만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이상자의 소행일까요? 하지만 정신 이상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한 범행이라기에는 범행 수법이 너무 깔끔합니다. 이 씨의 손에 흉기를 막다가 생긴 상처가 남기는 했지만 범인은 이 씨가 거세게 저항을 하지 못하게끔 제압하면서도 현장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씨와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그 뒤처리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범행 장소입니다. 범행은 카운터 옆에 101호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카운터 바로 주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운터 주변에서는 어떠한 혈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디서 범행을 시작한 것일까요? 카운터 주변에서 이 씨를 제압해 101호실로 끌고 갔을까요? 만약 범인이 카운터 주변에서 갑자기 이 씨를 제압해 101호실로 끌고 갔다면 비명소리가 났거나 혹여 입을 막고 제압했더라도 강하게 저항한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101호실 바로 옆방에 투숙한 남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사체에는 흉기에 찌른 흔적 외에 저항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01호실 안에서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카운터에 있던 이 씨가 무언가 비품창고에 갈 일이 생겨 101호실로 갔고 이에 범인이 이 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씨가 범인과 함께 101호실로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요? 사체에 남은 무수한 자상은 원한으로 인한 분풀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범인이 이 씨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칼로 찌르며 고문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74곳의 자상 중 깊은 상처는 4-5곳이었고 나머지는 다소 얕은 상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이 씨에게 무언가 원하는 대답이나 물건을 얻어오기 위해 범행을 의뢰했고 의뢰를 받은 범인은 모텔에 가 이 씨를 협박하며 칼로 찌르다가 끝내 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원한이 있는 사람 혹은 이익이나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끝내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열쇠로 101호실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든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속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CCTV 속 이 남자가 범행과 관련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경찰이 유일하게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남자,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이 남자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것이 있으신 분은 경찰에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